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빕다리브 오리온 271650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할 거고요. 현재 주가가 101만 300원 선인데 아시다시피 초코파이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기업의 본질 가치랑 지금 시장 평가, 이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오리온의 핵심 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 또 재무나 기술적 지표, 외부 요인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투자 분석 보고서인데요. 단순 제가 기업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식품, 또 헬스케어 기업으로 가려는 그 계획과 현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리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사업 강점부터 짚어보죠. 역시 초코파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초코파이 포카칩, 꼬북칩 이런 아주 강력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과자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 또 경제적 해자 이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특히 초코파이는 1974년에 나와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누적 매출이 7조 원, 판매량은 무려 460억 개를 넘었어요. 와, 460억 개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런 강력한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현금 흐름도 아주 안정적이겠군요. 네,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심한 때도 가격 결정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딱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이 현금이 바로 오리온이 이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새로운 도전, 신성장 동력 이야기군요. 제가 기업의 변신이라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 신규 사업을 꼽는데요. 음료, 간편대용식,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닥터유 제주 용암수 같은 음료 사업은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건강 기능성 생수 쪽을 공략하고 있고요. 또 단백질 바나 그래놀라 같은 간편대용식, 이것도 요즘 건강 트렌드랑 맞물려서 성장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분야죠. 근데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바이오 진출 같아요. 5천억 원 넘게 들여서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기존의 초코파이 이미지가 워낙 강한데 갑자기 바이오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던 오리온 안나? 싶을 수 있겠어요. 수십 년 된 진짜 맛있는 곰탕집이 갑자기 NFT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 비유가 아주 정확하신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 이게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얼마나 명확하게 비전을 보여주고 또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건지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낮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도 이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바이오라는 큰 그림 말고 당장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좀 봐야 할 텐데 환율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건 원가 부담을 좀 덜어주죠.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좀 컸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2025년 주가 전망과 핵심 변수들 이걸 좀 살펴보죠.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증권사들 컨센서스는 보통 14만 원에서 한 17만 원 사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이 보고서는 조금 더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 13만 2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만 2천 원. 그게 증권사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뭘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걸까요? 아마도 레고캠바이오 인수에 따른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또 시너지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런 걸 좀 더 반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9.4배 수준으로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에 비해서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다는 거죠. 이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긍정적인 요인, 상승 촉매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원자재 가격 안정화입니다. 코코아나 원당 같은 거요. 이게 좀 안정되면 수익성이 바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둘째는 해외 법인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 성장세가 기속되는 겁니다. 중국은 간식점이라는 새로운 채널 공략 성과가 중요하고 러시아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120% 넘을 정도로 잘 팔려서 증설 효과도 기대되고요. 셋째는 역시 레고캔바이오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 예를 들면 기술 이전 같은 게 나와주는 거죠. 이건 주가 재평가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8,300억 원 규모, 대규모 투자, 이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하락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거, 이게 제일 크고요. 또 최대 시장인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바이오 사업 성과가 좀 부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요 리스크로 꼽힙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면요. 3분기 GDP가 괜찮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근에 참붕어빵 자발적 회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15억 원 규모 제품 회수하고 관련 비용도 한 47억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니까요. 원가 부담에 대한 걱정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들도 단기적으로는 적극 매도 신호가 좀 많아서 10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실적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글로벌 제과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할 걸로 봅니다. 특히 요즘 건강 트렌드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오리온은 러시아나 베트남 같은 해외 시장 중심으로 연간 한 5%에서 8% 정도 매출 성장은 이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익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는데 자동화 투자나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핵심은 레고캔바이오 인수가 오리온한테 이게 독이 될 거냐 아니면 약이 될 거냐 그 시너지 여부에 달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하고 또 고위험 고수익일 수 있는 신사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시너지를 딱 입증해내는 것, 이게 오리온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이면서 또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리온 딥다이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브랜드, 또 현금 창출 능력 가진 전통의 강자가 바이오라는 새로운 영역에 정말 큰 베팅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우려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지금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요. 안정적인 식품기업 오리온, 그리고 혁신을 꿈꾸는 바이오 투자 오리온, 이 두 가지 얼굴의 결합이 과연 성공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레고캔 바이오 인수, 과연 오리온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과감한 변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투자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